이렇게 갈취를 한 돈을 가지고 이제 모렐로 패밀리는 어땠을까요? 사업에 쓰겠죠. 전형적인 사업이 석탄 가게. 당시 추위를 이기기 위해서는 석탄이 가장 중요한 일상품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레스토랑. 이탈리아 커뮤니티에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이탈리아 음식이잖아요. 식당에 사업을 투자해서 돈을 벌고 패밀리 세력은 점점 커지게 됩니다. 그런데 예상치 못한 곳에서 주세페 모렐로 보수가 위조 지폐 불법 유통으로 덜미가 잡힙니다. 이번엔 꼼짝을 못하고 벌금 $1,000를 내야 했고 징역 25년형을 받게 됩니다. 더 받아야 되는데. 뉴욕의 마피아 패밀리 이 보수가 한순간에 몰락하게 된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막강했던 보수가 사라져버린 이 패밀리는 어떻게 됐을까요? 이러면 서로 내가 1인자를 하겠다고 난리 날 것 같은데. 자, 모렐로가 감옥에 가자 뉴욕 마피아계는 한 인물이 다크스로 등장합니다. 시칠리아에서부터 마피아 행동대장으로 살인을 일삼았고 미국으로 도망왔다는 설이 있는 주세페 마세리아. 사실 마세리아는 세력이 약했던 마피아였습니다. 그런데 때마침 미국에서 이 법이 발효되며 패밀리를 키울 수 있었던 것이 그에게 엄청난 해군으로 작용했는데 바로 술을 제조하고 판매하는 것을 금지하는 금주법이었습니다. 아, 금주법. 자, 당시 미국에서는 어마어마한 이민자들이 몰려 들어왔죠. 이민의 홍수. 그래서 급격히 도시화가 됩니다. 도시화의 특징이 뭐예요? 매춘, 도박, 폭력, 살인 이런 각종 범죄로 아주 사회는 골머리를 앓게 돼요. 그래서 그 결과 1920년 1월부터 이제 금주법을 시행했는데 금주법은 아이러니하게도 아메리칸 마피아 제국을 엄청나게 키우게 되는 결정적인 계기를 제공합니다. 왜? 밀주를 팔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엄청난 수익을 챙겼고 이때 많이 벌었던 마피아들의 연간 수입이 $5천만 이상이었다고 하니까 마피아들에겐 엄청난 사업이 생긴 것이죠. 때려잡아야지 왜 술을 금주를 하고 있어? 와, 이건 진짜 미국 정부의 실수네요. 자, 마피아들이 이러면 더 큰 돈을 벌기 위해서 뭐를 해야 되겠습니까? 술을 만들어. 술을 만들 뿐만 아니라 유통할 수 있는 뭐예요? 물류 창고를 만들어야 됩니다. 이 물류 창고를 뉴욕에서 관할에 총괄했던 사람이 마세리아예요. 아, 물류 창고 관리. 그래서 이제 뉴욕에서 정말 큰 손으로 마세리아가 금주법 때문에 급부상합니다. 1922년에 주세페 모렐로가 가석방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 뒤로 마세리아의 고문 역할을 합니다. 자, 오른팔에 잘 기억해야 됩니다. 살벌하게 생겼어요. 찰스 루치아노. 이름만 들어도 한동안 벌벌 떨게 만들었던 킬러로 악명이 높아갔던 찰스 루치아노를 공식 입단식을 거쳐서 마세리아가 제1인자로 삼습니다. 마피아 패밀리 입단식에 대해서 아시는 거 있어요? 시칠리아 마피아는 입단할 때 일단 피해 선서를 하는데 먼저 머스가 새 멤버의 손을 이렇게 손가락을 칼로 베고 그 성자의 사진을 밑에 넣어서 그 피를 흘려요. 그리고 그 사진을 손에 다시 올려서 불을 붙여서 그런 말을 했대요. 뭐 너는 이제부터 오늘부터 새로운 사람으로 태어난다.
이 형제들이 네가 뭐 배신을 하면 이 사진 속에 있는 성자처럼 지역에서 뭐 불타 죽을 거야. 뭐 그런 얘기를 했었대요. 뭐 충성의 맹세 어떤 그런 의식인 거네요. 그냥. 네. 죽음의 세례 같다. 혈액이 약했던 마세리아는 그래서 이 두 사람을 등에 업고 이제 야망이 더 커졌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뉴욕 마피아 전체를 손에 넣어야 되겠다 하고 작심을 합니다. 전국 마피아의 1인자가 되고 싶었던 마세리아 이 야망 때문에 뉴욕의 지하상에는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피바람이 불게 됩니다. 당시 마세리아는 이제 작은 조직이 이제 큰 조직에게 상납금을 바치잖아요. 그래서 이제 상납금을 요구합니다. 상납금을 웬만한 패밀리는 다 냈는데 유독 한 사람만 돈을 내지 않은 거예요. 한 사람이요? 와, 배짱 크다. 배짱이 컸죠. 자, 누구였는지 한번 사진을 볼까요? 이 인물은 당시 마세리아의 강력한 라이벌인 살바토레 마란자노입니다. 시칠리아에서 이제 온 사람인데 어렸을 때 신부가 되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신학교까지 갑니다. 신부요? 또 5개 국어를 할 수 있었어요. 엘리트였습니다. 굉장히 머리가 좋은 사업 순환이 탁월했습니다. 시칠리아 두목의 명을 받고 뉴욕 마피아를 평정하라 이 명을 받고 맨하탄으로 온 거예요. 마세리아 패밀리 대 마란자노 패밀리 이 두 뉴욕 마피아의 큰 손이 주도권을 가지고 6.25 충돌이 일어납니다. 이른바 카스텔라마레세 전쟁입니다. 전쟁의 서막을 올린 건 누구였을까요? 마란자노였습니다. 이 머리가 좋은 마란자노는 어떤 이 전략을 생각해냈을까요? 뭔가 데리고 와야겠다. 영입해야겠다. 루치아노를 꼬시려고 합니다. 루치아노를 이용할 계획을 세웁니다. 과연 어떤 제안을 했을까요? 루치아노에게. 만약에 날 도와서 마세리아 패밀리를 잡는다면 마세리아 패밀리의 보스자를 너한테 주겠다. 예, 정답입니다. 어. 제가 항상 느끼는 건데 우리 규현 씨는 정식 퀴즈 외에는 잘 맞춰요. 그런데 마피아 세계에서는 보스를 직접 죽인 사람은 결코 보스가 돼서는 안 됩니다. 이게 불문율이에요. 아, 그런 게 있구나. 그래서 그것까지 계산해서 오퍼를 냈는데 루치아노가 단칼에 NO 거절합니다. 그래서 결국 이 두 조직 간의 팽팽한 긴장감은 루치아노와의 미래의 실패로 이제 폭발하게 됩니다. 시작은 마란자노 패밀리에게 가한 마세리아의 공격이에요. 1831년 내내 사람들이 조직원들이 죽어나갑니다. 그래서 마란자노의 조직원들이 변사체로 발견되고 몇 달 있다가 측근들이 또 발견됩니다. 이게 소강 상태에 있을 때 고문이었던 주세페 모렐로가 총에 맞고 죽게 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모렐로가. 누가 죽였을까요? 마란자노 가족이 아닐까요? 루치아노의 해고록에 의하면 루치아노가 죽습니다. 루치아노가 모렐로를요? 왜 그랬을까요? 카스텔라마레스의 전쟁 중에 초기에 이제 누가 승기를 잡습니까? 마세리아가 승기를 잡잖아요. 이 조직이 너무 크면 안 되겠거든. 마세리아의 힘을 죽이기 위해서 루치아노가 모렐로를 죽입니다. 어마어마한 사람이죠. 제가 볼 때는 루치아노가 마피아의 전통을 되게 안 좋아했어요. 그러니까 자기만의 그런 법하고 자기만의 그런 조직을 만들고 싶어 해가지고 이 기회를 삼아가지고 거기 점핑한 것 같죠. 예. 그래서 이런 혼란한 틈을 타서 이제 루치아노는 마세리아 패밀리를 차지할 계획을 세운데 은밀히 루치아노가 마란자노에게 접근해서 내가 마세리아 보스를 끌어내서 처리하겠소. 대신 성공하면은 마세리아 패밀리를 내게 주고 간섭하지 마. 이 조건을 내걸고 운명의 나를 잡습니다. 저렇게 적이랑 내통을 했구나. 1931년 4월 이 브루클린의 어느 이탈리아 레스토랑으로 초대를 합니다.
자, 두 사람은 식사를 합니다. 그리고 식사 후에 이제 카드 놀이를 하고 이제 분위기가 이제 물어오르게 되죠. 그때 근데 You don't mind, I'm going to the bathroom. 화장실에 간다고 자리를 비운 사이에 상황이 급변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루치아노가 이미 섭외했던 4명의 킬러들이 마세리아에게 총알을 퍼붓습니다. 결국 총격을 당한 마세리아는 즉사합니다. 실제 사진입니다. 우와. 경찰들 찍은 사진을 이게 확대해서 보면은 피범벅인데 스페이드 에이스 카드만 깨끗해요. 이렇게 다 죽이고 나서 누군가가 손에 꽂았다는 얘기예요. 그럼 루치아노는 경찰 조사를 받게 되죠. 그런데 아까 영화에 보면은 굉장히 의미심장한 부분이 나오죠. 총소리나 손을 씻고 있죠. 화장실에 있었기 때문에 알리바이가 입증이 돼서 무혐의로 풀려납니다. 마침내 치열했던 전쟁의 승자는 바로 마란자노였습니다. 그러면 이 전쟁 이후에 마피아 세계는 마란자노가 평정을 하나요? 자, 배신과 음모, 피로 원륙진 전쟁이 끝나자 마란자노는 시칠리아 마피아들을 다 불러놓고 평화를 선포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뉴욕 암흑가를 다스릴 5개의 시칠리아 마피아 패밀리를 정하는데 조직도를 한번 볼까요? 통합을 해버려. 이게 이제 정리가 된 5개의 뉴욕 마피아의 패밀리 조직도입니다. 이 모임을 코사 노스트라라고 불렀습니다. 마란자노는 보스 오브 더 보스, 보스 중에 보스가 되고 다른 보스들로부터 상납을 받고 이제 1인자가 됩니다. 그리고 보스들이 따라야 할 5가지 계율을 정하는데 규현 씨가 한번 읽어줄래요? 첫 번째, 시칠리아의 오랜 전통인 오메르타, 즉 침묵의 맹세를 어긴 자에게 내려지는 벌은 재판 없는 즉각 처형이다. 두 번째, 조직은 보스, 언더보스, 카포, 솔저로 각 등급을 나누고 윗사람에게 절대 복종한다. 세 번째, 어떤 일이 있어도 같은 코사 노스트라의 회원을 죽여서는 안 된다. 네 번째, 동료가 하는 일은 방해하지 않고 동료의 부인을 넘보지 말아야 한다. 다섯 번째, 이제까지 있었던 일은 모두 잊고 더 이상의 복수를 저지르지 말라. 이제 마란자노는 조직이 더 강해지려면 체계적인 조직 질서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마란자노에게 가장 중요한 게 두 번째입니다. 조직의 계급을 세우고 계율을 철저하게 지킬 것을 다른 보스들과 함께 교리를 다진 거예요. 아, 보스와 언더보스 이렇게. 자, 조직도를 한번 볼까요? 제일 위에 보스도 있죠. 이 언더보스는 2인자, 국지간 명령을 받아서 집행하는 사람들. 언더보스 밑에 누가 있습니까? 카포, 실질적으로 행동하는 행동대장이에요. 그럼 카포는 혼자 못 하잖아요. 그 밑에 솔저, 조직원이 있는 거예요. 이 시스템이 사실상 이후 마피아의 거의 모든 마피아들이 따랐던 조직 체계입니다.